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들이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따스한 하늘이 우리를 감싸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의 무릎에 누워 꿈을 꿀 거야. 어둠에 취한 사람들이 새벽 내내 흘린 눈물이 다 같이 만세를 불러 나비가 날아들 때 봄망울이 수줍게 문을 열어줄 때 만세를 불러 슬픔이 녹아내릴 때 손을 맞잡고 봄이 온다면 자, 저희가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만세를 부르는 구간에서 손을 같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만세를 불러 숲이 잠에서 깰 때 시린잿빛 세상이 색동 옷을 입을 때 만세를 불러 얼음 위에 금이 갈 때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불러 코끝을 간지릴 때 만세를 불러 겨울이 모두 지나가면 봄이 온다면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응징방송이 2020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파면되는 날이 2025년 4월 4일 딱 5년 4개월 만에 저희가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응징방송 269일을 시작합니다. 서울의 소리는 2020년 1월 4일부터 윤석열이 부적절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으로 유배되었다. 문재인 출범으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 튄 후 2019년 검찰총장이 되어 검찰 쿠데타를 시작으로 무소불위 국정농단 행포를 부릴 때 윤석열 응징방송을 시작, 윤석열과 김건희, 양재택과 김명신, 최은순과 김재화, 최은수가 김충식의 불륜과 국정농단을 윤석열 엑스파일로 작성, 세상에 알려오며 제21대와 22대 총선에 민주진보 세력 승리에 기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윤석열 내란 종식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오늘도 윤석열 응징방송을 시작하는데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방송을 하지 못하다 269위 오늘 방송은 우리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일가와 22년째 생사를 넘나드는 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택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옆에는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 오동원 변호사님, 우리 최은순, 김건희, 김충식 등이 우리를 고소해서 지금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를 맡아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입니다. 예,
정 회장님, 네. 감회가 새롭죠. 네. 우리가 서울의 소리를 찾아와서 방송을 시작한 지는 2000년 1월 4일부터 했는데 네. 정 회장님은 2020년 4월이죠. 네. 2003년부터 싸웠잖아요. 2003년 4월. 네, 200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야, 몇 년이에요? 22년. 22년. 네, 22년 싸우면서 이제 윤석열의 파면까지는 왔잖아요. 네. 예, 감회가 어떠십니까? 그 사필 규정이라고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을 지금부터는 윤석열 일당이 그 불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예, 오동훈 변호사. 네. 이제 윤석열 파면 된 후에도 매우 시끄럽잖아요. 네네. 뭐 이게 내란이 종식이 된 건지 네. 내란 대행 한덕수가 김건희의 지령을 받아서 네, 계속해서 내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이 됐으니까 그 시각부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데 아직까지도 지금 관저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주방장들을 불러서 뭐 새벽까지 파티를 했다, 술 파티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덕수는 대행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2인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계엄 이후에 안가해동에 참석했던 이완규를 이렇게 지명하고 아직 내란 세력들이 계속 준동하고 뭔가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윤석열, 김건희 구속시키고 그래서 내란 세력들 하루빨리 정리하고 체결해야지 내란 세력들이 계속해서 뭔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네. 그걸 어떻게 막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특단의 대책을 정당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나 서울의 소리가 해야 됩니까? 그거 좀 말씀. 제가 보기에는 뭐 정당에서는 또 정당의 역할이 있지만 뭐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저희 시민단체들이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저희가 계속해서 내란 수계와 또 김건희 또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해서 고발도 다 해뒀고 고발장 접수하고 나서 고발인 조사도 받고 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지금 파면되고 이제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닌데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는 사람 빨리 재구속해야죠. 빨리 법정 구속 직권으로 구속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 행위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범죄 행위에 더해서라도 영장 청구하고 빨리 해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진짜. 네,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민주 시민들의 마음은 급한데 네. 윤석열 일당들, 윤석열이 임명한 대통령 대행이나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가는 게 지금 거의 없다 보고 우선 우리 응징방송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를 뒤집어 봐야 되죠. 정 회장님이 응징방송 2020년 1월 4일 처음 했잖아요. 네. 그 전에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저를 찾아와서 그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우리 인연은 2008년입니다. 아니 8년인데 실질적으로 서초 대첩, 서초 조국수 집회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법원 사무실에서 했잖아요. 몇 명이서. 네네네. 그때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큰 길로. 한번 누가 무대에 서라게 대검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대검 앞에서 서초역. 서초역부터 교대에서부터 10번 출구서부터. 그래갖고 한번 연단을 서가지고 그때 조국수 할 때 나는 윤석열 구속, 윤석열 파면을 외쳤더니 그때부터는 나 옆에 안 부르질 않아요. 아니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향나무 밑에 그 공지가 공터 있었죠. 있었죠. 사거리. 그 무대 뒤쪽에. 그러니까 그 집회하면 거기 계셨죠. 예. 내가 일부러 거기 가서 나 이제 장거탱이 나고 이렇게 앞서겠더니 그냥 소 닭보듯 하고 말더라고. 아니 그때 네. 윤석열에 대한 네. 그런 취약한 비리들을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때 네. 그 뭐 직보까지 명함까지 받았다면서요. 특보했죠, 특보. 특보 명함을 법무 받았으면 특보.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생하면 네. 그 윤석열의 비리 네. 내용들을 특보 자격으로 네.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윤석열을 배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왜 안 하셨어요? 했죠. 정말 입이 아프게 했죠. 했더니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내 말 안 듣다가 네. 내 증거를 대면서 내 이렇게 나쁜 년놈이다 하니까 야 그렇지만 지금 적폐청산을 놓으면 그놈밖에 없다. 좀 참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2017년 5월에 취임했죠. 네. 7월 12일 날 제가 찾아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만났어요? 만나지도 않지만 밑에 이제 그 뭐죠 그 민정팀에 네. 각 부처 처음엔 인수위원회가 없었으니까 각 네. 부처에서 파견 나와 있었어요. 예, 예. 민원서를 받아요. 네. 그때 우리 어디가 만났잖아요. 저 그 제서를 접수받은 네. 사무관 그 당시 네. 제가 낸 그 서류를 보더니 그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네. 저기 문재인이가 직접 발표했었잖아요. 예, 윤석열이 끝났네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조국 집회가 아니라 그때 뭐 검찰개혁 집회 때 네. 향나무 밑에서 나를 봤으면 그 서류를 나한테 주고 좀 가서 밥 한 끼 하자 하고 할 일이지 안면은 뭐 2008년부터 있었다니까 그 나를 그렇게 무시했다는데 나는 무척 기분이 나빠요 지금도. 그건 거꾸로 내가 안 돼. 능력이 없는 저 영감 백영감 저거 내가 이 얘기해봐야 내가 문재인 특보인데 문재인한테 이 얘기하면 되지 이런 건지 왜 안 한 거요 그때? 전 거꾸로인데요. 네? 반대인데. 아니 그러면 저 영감이 지금 내가 다 알거든. 나보다 나이도 안 해고. 나를 뭘로 보내? 근데 2020년 1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후에 이제 나중에 2020년 1월 4일 방송을 할 때는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서로 의견이 맞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디서 만나서 했나요? 그때 2019년 예. 제가 막 이제 강하게 그때는 내 말을 딱 들어주는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 미디어 워치 이제 거기만 내 말을 들어줘요. 예. 그리고 지금 누구라고 밝혀도 되지만 경찰청 정보 담당관 예. 그 사람이 다 했는데 그 제 사건은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시민단체 회장도 하고 그 사건 다 알으니까 전화가 왔잖아. 저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김용태 사장이 막 저를 그냥 극구 정대택이 사건을 이슈화해야 된다고 했더만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요? 네, 한 거예요. 이 양반 뭐 어떻게 나를 전화하네. 그랬더니 내가 반갑지 속으로는 나도 그래서 이제 근데 보따리를 싸들고 왔잖아요. 아, 여기. 증거를 판넬까지 다 해서 예. 이 방 아니고 저 방이었어요. 저 방에서. 예, 뒤에다 쫙 붙여놓고 딱 보더니 이제 무식한 얘기 이거 뭐 영양가 있겠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허자 해갖고 막 계속 했잖아요. 아 그때 이제 그게 몇 개월 전이에요? 2020년, 2019년? 2019년 12월 달에 12월 달에.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은순이한테 야 은순아 너 듣고 있냐? 은순이한테 문자를 보내요. 예. 그때 이제 난리를 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또 이쪽 우리 백 대표님 성격도 알고 하니까 나를 이제 찾았으니까 내 말 다 들어주겠다. 그럼 다 깐다. 그 마음으로 이제 은순이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 서울의 소리 출연한다고? 하기 전에 이제 그 각오로 야 은순아 너는 나를 이겨 먹으려고 백을 찾다 보니까 검찰총장 장모가 됐지 않냐. 나도 네 덕분에 세상이 많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끝내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너하고 나하고 단독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너는 누구든지 데리고 와도 된다. 난 혼자 가겠다. 결판을 내자.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2020년 1월 4일 방송을 마치고 예. 내가 이제 옥상에 담배 피러 올라갔더니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예. 보니까는 어떤 남자야. 내 자신이 김충식이래. 어. 정대택은 사기꾼이니까 정대택하고 네. 방송을 하다는 큰 코 다칠 거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 네. 정대택이라는 분의 이 얘기를 내가 듣고 방송을 했는데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면 내가 그걸 감안해서 다시 생각하겠다 하고 만나자 네. 그러고 어디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뒤로는 전화가 안 오고 딱 끊겼거든요. 김충식한테 방송은 첫날 방송을 보고 있었던가 봐. 끝나자마자 그랬는데 최은순한테는 그 후에 첫 방송은 이후나 뭐 몇 번째 한 후에 어떤 연락 안 왔나요? 예, 그때는 뭐 전원문 하는데 그런 것은 뭐 이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때는 이제 오늘 특종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녹취록을 한번 까보시죠. 요즘 모 변호사 네. 최은순이가 네. 이제 우리 정 회장님이 네. 이제 정보를 들었는데 네. 우리 딸 한 5년 징역 살면 되겠지? 이러더래요. 네, 네. 변호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상대방이 네. 5년 가지고는 안 돼. 10년 이상 네. 살아야 될 걸 이랬다는데 네. 김건희가 징역을 네. 5년 살아야 되나 10년 징역 살 각오는 한 것 같아. 본인도 최은순이 네. 지금 녹취도 있대. 네. 직접 녹취는 아니고 네, 간접 네, 녹취인데 네. 뭐 징역 살 각오는 하는데 5년 살면 되겠지 했는데 우리 오 변호사님은 5년 살 것 같아요? 10년 살 것 같아요? 아니면 무기 살 것 같아요? 1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한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지금 주가 조작부터 해서 뭐 지금 뭐 선거법 위반도 너무 많지. 제가 고발한 것만 해도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명태균 관련 엮인 것도 있지. 불법 선거운동 불법 선거 사무소 그것도 있어. 제가 서울 소리하고 다 같이 고발했던 건들만 해도 한 6건, 7건 되잖아요. 제가 김건희 고발한 것만 해도. 근데 그거는 거의 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건들이었잖아요. 5년 정말 자기들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5년만 살고 나왔으면 좋겠다. 정 회장님, 네. 나는 제일 김건희 걱정되는 게 네. 김건희가 이제 진역살로 가잖아. 네. 우리도 빵제비잖아. 네. 그 안에 가서는 뭐 보톡스 이런 거 못 맞고 상형 못 하잖아.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리면 마귀할 마음이 들 텐데 그치, 나는 마귀할 그게 마음이 걱정인데 그거 영부인 출신이라 특별 배려로 보톡스를 놔줄 거야. 절대 딱 수감되면은 뭐 아시겠죠? 뭐 이렇게 몸에 뭐 착용을 못 하잖아요. 가발 안 되고 뭐 화장이나 이런 거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이제 수감되면은 일단 뭐 신체 검사부터 받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이제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1월 4일 날 방송을 시작해서 매주 2번씩인가 막 했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좀 뜸하게 했지만. 네. 그때는 뭐 동접도 많이 동접도 있고. 많고 그랬는데 그러다 그해 여름에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는 대검 앞에다 천막을 치고 네. 우리가 그 무더위 위에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네. 출퇴근 때부터 시작해서 그거 좀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4일날 방송하면서 몇 번 하니까 우리 촉이 온 거예요, 대표님이. 고발하자. 막 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장을 아무렇게 쓸 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대표님은 누구를 고발합니다. 이런 식이야. 다음에 가서 진술하면 된다 이런 건데 이제 다듬고 해서 한 A4지 한 30장 증거 붙여서 그 2월 12일 날 그 중앙지검 앞에서 그 현수막 치고 기자회견을 하죠. 그때.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에다가 윤석열을 독직 뇌물죄. 이게 큰 죄 아닙니까? 공무원은. 네. 이제 길어지니까. 김건희하고 이제 결혼하기 3년간 동거 생활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이제 속칭 기둥서방 노릇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건희가 살던 집이 지금 306호,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가 그 당시 한 10억
때 가고. 이번에 그리 간다는 거예요, 양재택이. 예, 그렇죠, 그 집으로. 그 집 더러워서 양재택하고 그 저기 뒹굴던 집, 그 윤석열은 벨도 없는 놈인가 봐. 없는 놈이에요, 그놈은. 아니 세상에 양재택 첨로로 덜 때 거기서 뒹굴던 그 침대는 바꿨을까? 아니 스프링은 안 바꾸고 저기 위에 저것만 바꿨을 수도 있지. 나는 기분 나빠서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서요. 잊어버리니까 그 말씀 하니까 예. 이어서 그 김건희가 살던 집이 또 거기 가기 전에 가락동 대린 아파트 201호 아니에요. 예, 예. 그 집을 법무사한테 주었잖아요. 예. 법무사 가족이 2004년 9월에 오고 쳤는데 나중에 이제 법무사가 이제 나 만나서 한 얘기가 그 집을 준 거 아니에요. 예.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또 증거를 조작해서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법무사고 걔도 찾을 수 있었는데 예. 지가 딸을 하나 키는 사람으로서 예. 들어서 김건희가 거기 살면서 예. 날마다 남자를 뭐 한 명 불렀는지 2명 불렀는지 몰라가지고 예. 그 백 변무사가 예. 자기 딸이 자기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래. 더러워서 안 찾았다. 찾았다. 근데 윤석열은 그러니까, 더러운지도 모르는 놈인가 봐. 법무사 거기 살을 때 이제 명신이요 그때는 명신이가 저 서초동으로 오고 이제 법무사 가족이 사는데 네. 저녁마다 못친 놈들 띵똥띵똥 김명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예. 지금 그랬듯이 예. 자 2020년 2월 10일 날 윤석열 최은순하고 김건희는 349억 사문서 위조 원가 장고증명서 그것까지 네. 고소해갖고 그 결과는 나중에 이제 그걸로 1년 징역을 살죠 최은순이가. 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8월 3일 날 또 양재택이하고 김건희하고 유럽 10박 10일 갔다 온 저 출입국 증명이 조작된 걸로 고소를 하잖아요. 네. 법무사 대표님하고 그 후에 이제 5월 29일 날 대검찰청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날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이 응징 방송을 하면서 중간에 얻은 성과가 네. 예, 김건희가 3년 징역받은 거 의정부에서 네. 고등법원에서 모집받은 거 그거는 우리가 고발한 게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정 회장님과 고발 기자회견 할 때 그 윤석열을 뇌물죄 네. 또 그 최은수는 그거 장고증명이죠. 김건희는 이제 뭐 저기 그 같이 법무사한테 돈 또 6천만 원 줬다가 돈로 달라고 한 소송 사기. 죄목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네네네네.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김충식. 김충식까지 했는데 네. 큰 성과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로 장고증명은 노덕봉 대표까지 해서 같이 함께 네. 그쪽에서는 진정서를 내고 네. 우리가 네. 고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앙지검만 고발했는데 네. 그 5건인가 했는데 모조리 의정부로 의정부로 보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의정부로 보내서 우리가 왜 의정부로 보냈냐 네. 항의를 했더니 도로 가져왔는데 네. 한 건만 네. 노덕봉 씨가 의정부 주소지가 그래서- 검찰청에 진정서 낸 게 아,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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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만 하나 띄어놔가지고 네, 네, 그게 네, 재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은순이 2번 구속됐는데 네. 한 번 구속된 건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서울의 소리 응징부활에서 한 네. 일이다. 네. 최은순을 최초로 1년 감옥 보내고 그때 감옥 가는 날 정 회장님이 손을 흔들면서 은순아 나 면회 갈게. 면회 갔다 왔어요? 아니 남자가 한번 아니. 말했으면 갔다 와야죠. 시간을 배정해 줘야죠. 예? 시간을 배정해 줘야죠. 아니 가서 거기서 저 근데 자리라도 은순이 갖고. 아들이 은순이 큰 아들이 그 일정을 짠대요. 근데 저는 은순이 큰 아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은순이 동생 숙자한테 야 내 너 언니하고 저녁 들어간 날 약속했는데 내 저기 일정 잡아달라 그랬더니 연락 없어요. 근데 우리가 큰 성과를 얻은 게요. 네, 모해 네, 네. 위증으로 지금 정대택 회장님이 징역 3년이나 살고 네, 네, 그랬잖아요. 네. 그걸 재기 수사 명령이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대검에서 내려왔다는 건 그 많은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대기 수사 명령이 내려오는 이유는 그 사건이 어떤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재기 수사라는 것은 뭔가 이제 처음에 수사 뭐 보통은 처분이 내려졌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네. 후에 내려왔으니까. 뭐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증거라든지 그렇죠. 새로운 게 드러났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재기수사라는 게. 예, 그리고 뭐 근데 그 재기수사 내려오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중앙지검 뭐 형사 1부인가? 그러니까 네. 우리 둘이 고발했잖아요. 2월 12일 날. 네. 그 중에 이제 항고 재항고를 했어요. 네. 항고에서 재수사 내린 게 아니라 대검에서 재항고한 것을 재항고에서? 네. 이종근 그 부장인가가 네. 네. 저기 재기수사 명령 내려가지고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어요 사건이. 네. 그 여경 그래가지고 중앙지검에서 또 없는 돈에 우리 저 대표님께서 변호사까지 붙여가지고 네. 하는데 변호사도 그렇고 하고 가서 직접 가서 진술했는데 네. 증거가 다 나왔어요. 네. 그 재기수사 명령 내린 부분 최은순이가 네. 저기 김건희하고 양재택하고 구라파 갔는데 안 갔다. 네. 김건희가 양재택이 마누라가 미국에 있는 마누라한테 차명으로 8,880불 만불 유화를 보냈는데도 안 보냈다. 네. 이런 걸 다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 정재택이를 강요죄로 고소하면서 처음 본 약정서. 근데 위조됐다 안 됐다 이런 거 다 조사하라고 했는데 야 지금 보아보시오. 대표님 지금 생각하면요 윤석열 중범죄를 탈옥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윤석열 석방시키고 그 김건희 수사 또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윤석열 즉각 항고를 즉시 항고를 안 하고, 검찰 네, 네, 네. 뭐 위원회에서 네.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는 거 보면 그때만 해도 우리 2020년, 2021년도는 지금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 검찰 내부가. 근데 지금은 심우정이 온 뒤로는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요. 법 사기꾼들만 모여가지고 최고의 하는 발악이지 않나 싶은데요. 거. 아마 맨날 최후의 발악이라는데 근데 이번에 많이 정말 해방되니까 네네. 예, 친일파들 이제 치유 발악할 거라 그랬는데 또 한국 전쟁 난 뒤에 이승만 세력 치유 발악일 거라 네, 했는데 네. 걔들이 계속 권력 잡았고 이승만 끝나고 박정희 민주당 4.19 한 후에 이제 니들은 끝이다 했는데 박정희가 또 권력 잡아서 친일파 또 뭐 독재 이어갔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끝났을 거다 박근혜 끝나고 저기 탄핵 쓰고 끝났을 네, 거다 했는데 제일 독한 놈이 들어오고 이게 이 정치사라는 건 끝나는 게 없나 봐요. 근데 이번에 이게 지금 지난 뭐 검찰 개혁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다들 늘 공감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이렇게 못된 놈들이라는 거를 모든 국민들이 알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우정이 하는 거, 윤석열 이렇게 윤석열 탈옥시켜줬는데 즉시 하지도 않고 자기 딸 아들들 다 특례로 부정으로 이렇게 취업하고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도 이제 검찰 개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는 다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이 딱 교체되면 저는 가장 먼저 신속하게 강하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정말. 개혁도 네. 좋고 네. 검찰 혁신도 좋고 뭐 처단도 좋은데 네. 인간 개조 먼저 해야 아,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머릿속에 네, 네,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떤 귀족, 기득권 네. 세력이 계속 기득권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구조다. 맞습니다. 얘를 네. 판검사들려고 변호사님, 저 아버님이 판사세요? 오동현 변호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판사들이 또 검사하고 그렇죠. 변호사하고 저기 공부 좀 못해도 강남으로 이사 가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면 수능 시험 많이 받아서 서울대 로스쿨 가가지고
또 아버지가 검사 판사니까 네. 뒤에서 잘 해줄 거 아니야. 너 뭐 사법고시 합격하려면 네. 뭘 해야 된다고 책도 잘 챙겨주고 직접 공부도 시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유리한 거지. 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시골에 그렇죠, 농사꾼 아들이 검사 판사가 됐는데 지금은 매우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바꾸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그런 세력들이 머릿속에 네. 지금 시무정이나 검사들 네. 윤석열 생각 같은 것들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네.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검사 판사를 계속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게 어떤 개혁이나 뭐 개혁보다 더한 혁신으로도 쉽지가 않다. 그렇지 않은 사람만 찾아다 앉혀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뭐 이 네. 민주주의에서 시험으로 봐서 시험 점수 좋으면 가는 거잖아. 그 시험 점수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기득권 측 사람들이다. 네. 그러면 계속 우리 서민들, 우리 일반 민중들, 일반 국민들은 항상 그자들한테 당하고 살 수밖에 네. 없는 구조가 될까봐 염려돼서 네. 이번 대선 끝나면은 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된다. 맞습니다. 교육의 네. 어떤 문제. 네. 어릴 때부터 지금 정 회장님 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얘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2008년 촛불 집회할 때 네.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할 때 네. 학생들이 많이 나왔죠. 네. 2008년도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이 여고생들이 제일 많이 나왔고 맞습니다. 네. 고등학생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이제 노무현 정부 무너지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 일어난 촛불이잖아요. 2008년. 네. 이명박이 어떤 짓을 했냐. 네.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 진보 쪽의 교육들이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일베를 만들어서 대구가 네, 맞습니다. 일베 네, 네. 그 사이트 왜 그걸 안 없었는지 몰라. 사회적 배륜 집단 일베인데 이거 오늘도 어떤 영감이 나한테 이러고 가더라고. 그래. 이게 다 이거 늙은 일베야. 그것들은 그래. 이거 배워 이거 하는 것들은 늙은이들도 일베 많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배워본 게 이거 요거 나한테 오늘 하고 가다가 혼나고 갔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국정원 댓글 공작 그러면서 그런 공작들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네.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하니까 그게 이 사회적 배륜 집단 얘기가 정설이 되고 네. 그걸 따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20대 특히 남성 쪽에서 윤석열을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크다. 오늘 뭐 내가 교육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인 걸 이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데 재미없으니까 이건 여기까지 하고. 네, 그래요 지금 정 회장님. 네. 이제 우리가 5년 3개월 동안 여기 앉아가지고 이 원고를 맨날 그냥 이거 독수리 태폭으로 쳐가지고 와서 나를 주면 내가 이거 잘못해왔다고 어떤 때 야단도 하고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 5년 3개월 하는 과정에 그 좀 재미있었던 일 또 울고 싶었던 일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저 울고 싶었다는 것을 누구도 안 알아줄 때, 누구도 그냥 싸들고 누가 소개하면 막 향계대 신문 그 언덕바지 올라가면서 가져가면 그 친구들 하는 얘기도 그 사람들 하는 얘기마다 다 그래요. 선생님은 증거가 다 많으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더라. 네. 선생님은 증거가 다 있으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충고를 해. A4지 이제 몇 장을 갖고 와 잠깐만요. 하면서 자기가 국방부 출입을 하는데 국방부 예산이 뭐 몇 조인데 A4지 2장으로 딱 나온다 이거. 이게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면 누가 안 본다 이거. 진짜 그거 들고 다니다가 허리도 아프고 그때 병 막 아픈 거야. 이 서울에서 오기 전 일이죠. 전 일이죠. 온 뒤에는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 여기 올 때까지 그런 걸 많이 배워서 네. 이제 캡처해가지고 판넬로 만들고 왔잖아요. 이 판넬로 거기다 다 붙여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이제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내 사건을 알아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맙고 울고 싶고. 그때 좀 관심도 많았어요. 처음 방송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오동희 변호사님은 그때 이런 김건희가 이 추악한 이런 줄리라는 거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방송하는 거 한 번이나 봤어요. 아, 보기는 봤죠. 네. 근데 어떻게 믿음이 가요? 저 영감들 둘이 헛소리 한다고. 그렇지 않고 그게 뭐 계속해서 뭐 드러나는 뭐 김건희의 어떤 추악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드러났잖아요. 계속.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그래서 사표 규정입니다. 근데 네. 이제 뭐 관세도 많이 받았잖아요. 대선 무렵에 방송하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 김건희 이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즉각 걸린다고 얼마 전 주진우 기자 만나서 네. 사과 받기 전까지는 맨날 욕만 네, 하고 그래.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굉장히 섭섭했겠어요. 그러죠. 내가 그놈 뭐 멀리 뭐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전원에 의하면 저 전라도 고창대 내 전라도 김제니까 고향 후배도 되고 또 같은 그 진로도 갖고 그래서 방금 바꿨겠다. 그럼 그놈이 또 카페 운영했어요. 뭐 쪽팔리게 살지 말자. 내가 그 카페에도 가입해가지고 내 기사도 넣고 또 그 걔가 이제 시사 저널인가 있다가 뭐 몇시 튀어나와가지고 시사인으로 만들잖아요. 시사인으로. 거기는 또 내가 좀 더 이쪽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아는 기자도 내 사건 안타깝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취재하자고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날 보니까 김어준이하고 가하고 둘이 거기서 김건희는 한번 만나보니까 훌륭한 큐레이터고 뭐 훌륭한 사모님이시고 정대택 사건은 다 대법원까지 끝나가지고 이것을 지금 누구든지 걸어놓으면은 자동 명예훼손이 된다. 명예훼손이다. 그 자동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아,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써요, 이걸 써가지고 고발뉴스도 한번 그걸 보도했고 주진우 저기 타임라인에 가서 써 넣어요. 내가 야 주진우 내가 정대택이다. 너 자동 명예훼손 죄가 형법 몇 조에 있냐? 야 김건희가 그렇게 훌륭한 큐레이터더냐? 그래 난 만나서 맞짱 뜨자. 어디서든 좋다. 그래가지고 나도 주진우 기자하고 이제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만나면 인사도 하고 이명박 때부터 해왔는데 정 회장님이 와서 나한테 주진우가 말이야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한번 사과 한번 받으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사과 받고 이제 오해 풀렸어요. 요거 난 이것이 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예. 이제 정 회장님이 특보 명함까지 받아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나는 그때 진짜 큰 거 받았어요. 적폐청산 위원장이 있었어요. 나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내가 적폐청산 위원장 지금도 있어요. 임명장. 일단 적폐 응징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다니면서 전과가 수십 개 있는데 문재인 정부 하나도 사면도 안 해주고 벌금도 안 내주고 그랬잖아. 직을 줬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벌금은 안 내주더라도 나중에 그 집행유예 그거 사면해주고 갔어야죠. 그래 아무튼 그런데 그 정 회장님이 이 윤석열의 비리를 그렇게 청와대 쪽에 이제 다 전달하고 했잖아요. 어디서 갖다대는 것 같던가요? 어느 라인에서 그걸 카트해서 그 우리가 2020년부터 열심히 했으면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도 이 방송을 봤을 텐데 그렇게 계속 했냐고. 청와대 국민청원 있죠. 예. 뭐 몇 명 되면 공개한다. 거기다 막 글을 실어요. 예? 실으면 이제 처음에 100명인가 되면 오픈시키고 그래갖고 막 10만 명, 5만, 10만 명인가 되면은 답변해야 되잖아요. 막 3만, 4만 며칠 만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감춰버려요. 그게 어느 라인에서 감췄냐고. 저 민정수석이냐 어디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이제 그래갖고 또 그 이 담당원은 얘를 또 진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노영민이가 노영민이 김건희하고 친한 사이요? 뭐 그런가 노영민 라인에서
노영민이가 비서실장 라인에서 그랬나? 그쵸. 그거 밝혀야 돼. 어떤 놈이 했는지 알아야지. 노영민으로 봐요, 노영민. 노영민을 응징 취재를 가게 증거 좀 찾아봐요. 아니 정대택 회장님이 그 20년간 싸우면서 그 윤석열이 1년 징계받은 거는 법무부 내용까지 다 있잖아. 네, 공문이. 네, 그렇죠. 정 회장님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정 회장님은 나는 사법 피해자를 많이 보잖아. 네, 근데 네. 말도 안 되는 증거도 없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오는데 정 회장님은 전부 공문서가 있어.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설득이 될 만한데 서울의 소리는 12월 달 와서 내가 한 달도 안 돼서 설득됐잖아. 그거 보고. 그래서 1월 달에 했잖아. 뭐 당일날 뭐 당일날 오케이 방송하자고 했던 그랬잖아요. 거지 뭐. 근데 그렇죠. 왜 그 당시에 다른 청와대에서는 윤석열을 요직에 앉히는데 그게 검증이 안 들어갔냐 이거죠. 그건 네. 열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이 특보단 해가지고 나중에 광화문급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들 하기도 했어요. 그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어요. 현직에. 근데 그때는 무소불위였어요. 무소불위.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는데 나도 돈 없다 싫다. 근데 박정희 이승만까지 욕하는 백은종이 이가 갈린다. 내가 시한부 인생 걸 하늘에 감사해라. 이놈아 와서 칼을 들이대든지 해라.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할게. 이승만이 이놈아 이승만이가 4.19 때 국민에 의해서 쫓겨났잖아. 국민들이 쫓겨서 냈는데 이 대한민국의 주는 누구야? 권력은 어디서 나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아. 신동이 이놈아. 시한부 인생 걸린 걸 너 감사해라 했는데 감사하다 이놈아. 너 같은 놈이 죽어야 나라가 사는 거야 임마. 국민의 권력으로 몰아낸 이승만을 욕한다. 욕해야지. 박정희 그렇죠. 부하 총 맞아 죽었잖아. 그렇죠. 뒤집기고 술 먹다. 부하도 고향 사람, 고향 김재규. 근데 욕 안 할 수 있어? 해야죠. 그리고 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냥 외양한테 그냥 혈서를 쓰고 견마지로를 하겠다는 놈. 아무리 경제를 살려서 그 당시 박정희 죽을 때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1,000불뿐이 안 됐어 임마. 2만 불, 10만 불을 만들어줘도 경제와 애국과 매국은 다른 거야. 그러죠. 적장한테 혈서를 쓴 놈이 경제를 아무리 살렸다고 해서 경제 살린 건 우리가 잘했다 이 얘기 할 수 있겠지. 근데 1,000불뿐이 안 됐어. 그렇죠. 70, 맞습니다. 80년대. 네. 그렇잖아요. 근데 경제 살렸다고 매국 행위를 용인하고 그놈을 동경하면 훗날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 받을 때 일본은 주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해 왔어. 100년 50년에 또 침략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느 놈이 나가 싸우겠어. 박정희 같이 혈서 쓰고 또 일본 끝나면은 대통령 하면 되지. 이놈아 신동아 이놈아. 이 논리가 있는 얘기를 해 내가 열이 안 받지 버럭을 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야화처럼 미국 믿지 말고 쪼래 속지 뭐 말고 그런 얘기 아니 일본 나는 일어선다. 논리가 명확해. 다시 여기서 첨언하면 어떤 나라에 침략을 받은 후에 애국과 매국을 철저히 가려서 네. 애국한 사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은 후한 상을 주고 네. 그분들을 또 현충원에 모시고 하고 매국을 한 사람은 득골같이 네. 모조리 조리돌림하고 목을 치고 사형시키는 건 그 당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훗날을 위해서. 그렇죠. 훗날 그 나라가 또 침략 받을 때 애국원 사람들을 후하게 해줘야 또 목숨 네. 걸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조선일보는 6.25 때 김일성 만재 호위문제 됐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신동아 이놈아. 너 같은 놈 아마 일본이 쳐들어오면 천황폐하 만세하고 가서 총 내버리고 거꾸로 돌릴 놈이야.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서울의 소리 와서 방송을 하니까 MBC가 붙어요. MBC 스트레이트가.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방송의 구조를 바꿔주기도 했어. 날 취재하러 오길래 나를 내 얼굴도 모자이크 하지 말고 내 실명도 그대로 내주라. 네. 그러면 내 인터뷰 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보면은 자기는 억울하다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왜 얼굴은 가려? 왜 음성은 변조해?
이건 진실성이 없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쩌면 그때부터 MBC 스트레이트가 2000년 3월 9일부터 82, 83, 80연 3회로 방송해요. 3회. 네, 네. 갖고 그때 82회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8점 몇 프로 가가지고 엄청난 저기 했었는데, 그래갖고 그 취재 기자가 이달에 뭐 상도 타고 워싱턴 특파원도 나가고 그랬어요. 이 네. 취재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그 사법 피해자들의 어떤 취재 지형을 내가 바꿨다. 아니 자신 있게. 근데 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0년 1월 4일부터 네. 2025년 3월 4일까지 5년 3개월 만에 네. 윤석열을 이제 파면을 시키는 그런 걸 이뤘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얻었던 게 최은순 1년 감옥 보낸 거. 감옥 보낸 거. 네. 그다음에 뭐 MBC 스트레이트, 뭐 KBS 창 이런 등에 네. 또 많이 보도를 했고,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이 네, 있었고, 그렇죠. 7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유동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다 그만큼 고생하셔서 쌓아오신 게 뭐 그래 된 거지. 네. 실질적으로 뭐 거의 뭐 최은순, 김건희에 대한 거의 뭐 시작이시잖아요. 네. 그게 네 그렇게 해서 쌓아오신 거지. 네 전혀 뭐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죠. 네. 서울의 소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공과 과가 있는데, 네. 그 20대 지형이 여야 122대 123이었어요. 네. 한석 차이였어요. 네. 근데 21대 선거 때 그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어요. 네. 그때 서울의 소리에서는 계속 윤석열을 공격하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뒤집어져 갖고 범민주신역이 180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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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완주했잖아요. 네. 그런 것은 누구도 그 부인 안 해요. 이건 그렇죠. 중도도 서울의 소리를 보고 마음을 돌렸다. 그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나한테는 그런 사람 한 명 없던데. 나는 서울의 소리가 대단한 일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해. 21대도 이제 180석 가졌잖아.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근데 22대 때는 이제 나한테 들리는 소문이 있어. 네. 이 민주당이나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네. 서울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대구나 부산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70석을 잃었다. 잃었다. 그리고 네. 윤석열이 김용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 모든 원인은 추지영 목사 서울에서에 있다. 왜 그게 그렇게 얘기했냐면, 네. 자기들이 총선에서 70석을 더 가져갔으면, 그렇죠, 과반을 그렇죠. 차지했으면 맞습니다. 탄핵도 네. 못 오고, 못 오고. 이러면 이런 계엄령도 없었을 텐데, 김용희 검찰에가 정언을 네, 했는데, 그런 저기도 있죠. 그래서 뭐 21대, 22대 서울의 소리가 뭐 열심히 뛰어가지고 기여를 좀 했다. 가장 이 뭐 부분은 수사- 오동훈 변호사님은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수사의 표적이 되고 압수수색 얼마나 잘하는 그거 보면 아는 거잖아요. 뭐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우리 백은적 대표님 그렇고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고 압수수색 당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게 얼마나 윤석열 걔들은 제일 그리고 보기 지금 싫었으니까. 22대 선거 때 저 직전에는 서울의 소리가요, 한라에서 강릉까지 전국을 누비면서. 왜 윤석열 당선된 대로 그랬죠. 그러죠. 근데 서울의 소리가 열심히 한 건요. 네. 윤석열 집권 기간이 한 900일 정도 되나요? 900일 못 되지. 네, 뭐 탄핵 네. 된 날까지 치면 900일 되겠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5월 달이 5월 달, 3년이니까. 네, 네, 5월 달. 근데 천 며칠이던데. 900일 네, 네, 가운데 네. 내가 계산해봤어. 네. 집회를 한 게 한 300번 했어. 3일에 한 번은 네. 집회를 했다는 거야. 윤석열 정권 다른 건 기간 몰라도 동안에. 네. 그게 보통 열정이고 아니면 하기가 힘든데, 심지어 독도까지 가서, 독도는 내리지 못해서 배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배에 네. 서가지고 울릉도 가서는 우리 방송차 네. 배에다 싣고 가서 해서 한 300번 정도 했는데, 네. 그거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알게, 온갖 그 더위에 또 추위에 제주도도 2번이나 갔고 그랬죠. 그 서귀포로 제주. 그러니까 포항 독도시장
죽도시장. 죽도시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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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네. 죽도시장.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그 정도 했고, 그랬으면은 그걸 흔들어 놓으니까 그 22대 선거도 네. 175석이라는 거, 이제 토탈 범민주진영은 192석 아닙니까? 네, 결국 그 지금 예. 뭐 윤석열 당선되고 이제 집회는 그 당시 촛불 전쟁이 맨 처음 시작을 네, 해요. 네, 우리도 그때는 몇 명 안 나왔잖아요. 같이 하고 그러다 촛불 전쟁이 이제 주권당 만들어서 가고 네, 촛불 촛불행동. 행동이 지금 이어져서 집회를 많이 하고 네. 뭐 내일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네, 같은데 네, 네, 아무튼 집회하면은 나는 어느 단체보다 서울의 소리는 언론사지만 또 시민사회 단체이기도 해서 오늘도 지금 집회 중이라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네. 국민의힘 상사 앞에. 해체를 시한을 100일 잡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100일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일은 더 걸리고요. 국민의힘 해체하려면은 네. 분명히 이제 6월 3일 네. 선거를 잘 치러서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지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석기당 해체시키듯이 이제 정당 해제시켜야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정부만 할 수 있게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은 네. 저는 정말 바로 정부에서 이제 바뀐 민주정부에서 국민의힘은 정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그 통합진보당 그 이석기 의원 뭐 내란 모의 하나 때문에 당 해체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국힘 같은 경우 오늘 또 제가 뭐 국힘 해체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거는 뭐 모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란 범했고 그게 대부분의 국힘 소속 의원들이 동조했잖아요. 동조했고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하려고 당사로 다 불러 모으고 뭐 그런 식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 선동 선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일단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서 헌재 판단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받아서 해산시켜야 됩니다. 정말 스스로 해체할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 해산시킬까봐 지금 한덕수가 아, 네네네. 그 김건희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그 네. 대통령 대행은 김건희가 좌지우지하는 네. 거라고 서울의 소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정 회장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0년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2022년 3월 9일 날 윤석열이 당선됐잖아요. 예, 3월. 그리고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장부터 예. 우리가 집회를 해서 그러니까. 국회 앞에 이제 네. 우리가 갔어. 소규모 약식 집회로 네, 가서 네, 네. 소리를 지르고 너를 우리가 네. 쫓아내겠다. 쫓아내겠다. 장담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장담하는 가운데 이제 7시간 녹취록이 대선 전에 MBC가 네. 제대로만 했으면 나는 당선 안 됐다고 봐요. 지금도 MBC가 원망스러운 게 그 당시에 네. 그걸 방송만 제대로 했으면 타격이 더 심했을 네, 텐데 네. 이상하게 그걸 그 무슨 뭐 한 10분 20분 하고 많은 7시간 녹취록을 이런 상황인데 정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그 부분은 당사자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면은.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여러 번 주의를 주었어요. 네. 뭐 솔직히 주의를 준 거죠. 야, 반론이 있어야 된다. 걔 허런 얘기만 대놓으면은 걔 여기 요녀라서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 들어간다. 네, 네. 근데 그걸 전혀 안 하고 그 걔가 헌 워딩만 그냥 내놓으니까 네.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게 김건희가 화살이 좋아가지고 네. 이명수 기자와 7시간 녹취록 네, 시작이 이명수 제가 전화해가지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네, 네. 뭐 인터뷰 해줄 못한다. 뭐 이렇게 서울의 소리하고 인터뷰 받는다 하는 게 뭐 그만 전화 그만 끊을게요가 네, 나와요. 네, 네. 그러더니 그게 27분, 그 30분 이어졌어. 그렇게 화술이 좋고 7시간 녹취록은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네. 정대택 회장님을 악마 같은 정대택 김건희 입장에서는 서울의 소리로 갈라놓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대택 네. 회장 이 얘기가 절반은 들어가. 그래서 정대택 회장 욕을 많이 하고 네. 그런 정대택 회장님을 음해하는 그게 녹취록이었고. 제가 조금만 하면 녹취록에 대해서 정말 그 녹취록이 마지막 워딩이 그거거든. 큰일 난대 어떡하지? 큰일 난대. 어떡하지?
이것을 넣었어야 되고 정대택이라는 7시간 녹취록에 네. 170번이 나와요. 정대택이. 네. 정대택만. 그러면 한쪽에서는 악마화해.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 보긴 봤는데 멀리서 봤다. 네. 또 지어머니가 정대택을 엮었다. 네. 이게 다 나오고 나중에는 이명수 기자한테 설득을 시켜요. 네. 정대택 씨를 만나라. 그리고 전화는 하지 말아라. 요거마니까. 네. 지금 그는 대단한 놈이다. 정대택 만나서 형님이라고 하면서 저 어머니하고 화해를 시켜달라. 네. 이게 나와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두 카트만 했으면은 선거는 누가 아무리 밟아도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 방송 나가니까 강신업이가 저 김건희 뭐 카페 팬카페를 만들어 갖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네. 늘어나고 팬카페 회장 거기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윤석열이 2022년 네. 5월 10일 취임해가지고 탄핵이 며칠 날 됐어요. 2025년 4월 4일. 아니야. 12월 14일. 12월 14일. 12월 14일 네, 됐으니까 2년 한 7개월 동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크로비스타 예. 5월 달에 취임식하고 아크로비스타를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때 서울의 소리에 내가 그 펄스터 데이디 만든 돈도 예. 그때 후원금 들어온 걸로. 서울의 소리가 후원금 좀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거 그때 딱 한 번이야. 그 네. 외에는 겨우 유지할 만큼만 네, 네, 네. 뭐 한 달에 1,000만 원도 적자나고 아니면 뭐 몇백만 원 좀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슬아슬하게 한 달에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네. 잔고가 한 2천 5천도 없었어. 아. 근데 아크로비스타 들어가서 집회 두 달 하는 동안 집회하시면서 네. 후원금이 한 몇 억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그게 펄스터 데이디 펄스터 만드는데 데이디. 어. 투자를 한 거야. 종잣돈이야. 종잣돈이야. 그게. 네.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당시에 정병군 네, 그 당시 네. 기자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J 컴퍼니. 네. 열심히 요즘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집회 하고 이제 펄스 레이디 네. 메가박스에서 하고 이제 12월 3일 날 개엄하는 날 최초로 서울의 소리. 그 동안에는 정대택 회장하고 안혜옥 회장은 재판을 걸어서 괴롭혔는데 네. 나는 낑겨놓지 않았어. 그 방송에 내가 왜 나는 재판 안 거냐? 왜 나 기도하느냐? 나 기소 안 하냐? 뭐 전교에 나 기소하면 급살 맞는다는 전개가 나왔다고 맨날 내가 억지 부리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랬더니 별도로 기소한 게 아니라 정대택 재판에다 슬쩍 슬쩍. 처음에 간 보는 거요. 공급장 그렇죠. 변경을 해가지고 맞아요. 공범을 엮는 거야. 그때 강하게 반발했어야 되거든. 근데 또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공소장으로 기소. 근데 맞지 않아요. 나 기소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압수수색하고 예. 이제 이 종말을 맞지 않아. 네. 전개가 맞아. 내가 네. 예상했던 게 서울에서를 건드리면 급살 맞는다는 아니, 전개. 여기 김건희가 요즘 호의할 거야. 내가 왜 서울의 소리를 네. 압수수색을 하고 아니 백은정 대표를 기소를 하고 압력을 가했는지 이 부분에 오동희 변호사님. 네. 지금 동부지검에서 네. 나는 낑겨지고 나는 안혜옥 회장이랑 같이 수소에서 조사 받았잖아.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네. 안혜옥 회장은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네. 기소조차 안 했어. 네. 그게 점괘가 맞잖아. 네. 급살 네. 만든다. 네. 근데 지금 진행되는 네. 김건희가 직접 고소하고 네. 그다음에 지현수. 양재택이 직접 고소하고 네. 네. 지현수이 직접 고소하고 네. 김충식이 직접 고소하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하고.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한 거죠. 대통령실에서 했죠. 이게 네, 지금 직접 고소라 전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데 네. 그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저희는 일단은 그 김건희, 최은순, 양재택, 뭐 김충식 등이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하고 그런 진술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고소장, 고발장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다 부동의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 조서들의 그 어떤 진정 성립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유독 김건희, 최은순만 증인으로 안 부르겠다고 하잖아요. 검찰에서. 다른 김충식, 양재택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 양재택 어머니. 네, 그래서 뭐, 지금 저번 재판에서 검찰에서 15명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독 김건희, 최은순만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건
사건의 중심은 김건희 최은순이고 그 공소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최은순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검찰에서 검사가 이 형사재판에서는 자기들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뭐 제3자들이 진술을 들어가지고 그게 피해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하겠어요?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원래 피해자들 당연히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신문해야 되는데 유독 둘이만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최은순을 신청을 한 거고 참 뭐든지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만 적용이 대입이 되면은 기존과 상식이 뭐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뭐 유례 없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뭐 변호사 생활을 15년 이상 하면서 형사재판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에 검사가 피해자를 안 부르겠다. 필요 없다고 안 부르도 된다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정말. 예.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지금 재판은 진행되고 서울의 네. 소리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최재형 목사랑 이명숙 기자, 그렇죠. 장인성 기자의 듀얼백 사건이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걸 보도하기까지는 한 2년 가까이 네. 걸렸잖아요. 네. 그 가운데 있던 우여곡절은 뭐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힘들게 네. 와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아무도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MBC도 안 해주고 네. 유튜브 방송도 안 했어요. 대형 유튜브 방송이 명품백 보도 받아서 한 번 한 데가 없어. 저기 뉴스토마도 뭐 몇 군데 네.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사실은 겁나지 새파란 그렇죠. 지금 권력인데 네, 네. 정권인데 그 또 서울의 소리는 너무 뭐 듣보잡벌로 이제 아니. 서울의 소리가 레시거 미디어가 아니라 메이저 네. 언론이 되는 계기는 명품백에서 나왔다. 네. 보도면은 네, 네. 어떤 수를 쓴 줄 아세요? 그때 이제 보도했더니 네. JTBC가 네. 최재형 목사를 별도로 네. 인터뷰를 해서 네. 매우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 거야. 서울의 네, 소리 네, 네. 영상도 쓰긴 썼는데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도원 자체가 네, 네, 네. 김건희는 기분 나빠가지고 네, 왜 그냥 조용히 예, 조용히 예. 있지 조용히 왜 그냥 아무도 보도 안 하면 묻혀질 왜 텐데. 보도에서 또 드러나게 만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JTBC가 뭐 방심위한테 네, 제재 네, 받는다 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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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JTBC가 그 뒤에 돌아섰어요. 음. JTBC가 MBC보다 더 세진 네, 네, 네.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네, 이것도 네. 서울의 소리 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 JTBC가 윤석열 공격 네. 안 했어. 김건희 공격. 그러다가 네. 재정도 굉장히 나빠서 뭐 퇴사를 하고 뭐 직원들 네. 줄여야 된다 하다가 이 명품 사건 이후에 네, 유튜브가 막 강하게 나가니까 그렇죠. 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유튜브 수익도 늘어나서 그 뒤로 재정 문제 이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MBC보다 더 강하게 나왔었어 한때. 지금도 그래. 양대 산맥이야 JTBC, MBC. 네, 그 네. 서울의 소리 명품백 그렇죠. 사건. 워낙 뭐 근데 화면이 보도를 안 화면 해서 도장에 잡혔고 보도를 네. 안 해서 네. 우리가 묘수를 썼죠. 대한민국 언론이 네. 보도 안 하면 네. 위신이 보도 외신이 그렇죠. 그리고 예. 위신 기자 클럽에다가 전수미 변호사가 그쪽 잘 전수미 변호사, 알더라고. 예.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우리 총괄이사 강전호 이사가 다 네, 기자회견문도 쓰고 해서 하여튼 거기서 나를 잡아줬어.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쯤이나 하면은 보도를 했어. 위신 네. 기자회견 나라 했더니 그쪽이 벌컥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 위신 기자회견 측에서 사유도 보고 했는데 나는 우린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네, 그때 네, 최재형 목사 장인수 기자 그래서 그게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네. 그리고 세계 유수 언론들이 그걸 다 쓰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위신을 받아다 쓰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명품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번 22대 총선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그 위신 기자회견을 안 했더라면 네. 상황이 또 다 다를 덮여 묻힐 거지. 묻힐 뻔했죠. 네, 네. 위신 기자회견 참 생각 잘했죠. 내가. 네, 잘했어요. 박수. 이거 하나의 생각이 맞습니다. 네, 네. 바뀌는 그런 방법을 찾아.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12월 3일 압수수색 당하고 그렇죠. 압수수색. 압수수색 당하고 그날 계엄 계엄 선포하고 선포하고 네. 우리 정 회장님이랑 우리는 바로
갔잖아. 네, 국회 아, 앞으로. 여기서 네, 네, 네. 야 계엄이 딱 선포되니까요. 그날 뭐 했어요? 계엄 선포. 저희가 그날- 어떻게 알았어? 저희는 누가 도망가라고 하네. 저희 그날 12월 3일 저희가 안양에서 정치검찰 개혁 토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때 토론회 하고 있었고 토론회하고 이제 다 같이 회식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가지고 다들 다들 근데 농담하냐. 국회는 안 왔어요? 저는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실제로 토론회만 끝나고 네. 전 바로 좀 집으로 가서 네. 바로 잠이 들었는데 네. 그날 새벽에 깼는데 전화하고 문자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봤는데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해. 이렇게 그때 저는 찾아봤었고. 정 의장님은 네. 그날 국회 앞에 이제 우리하고 만나서 간 건 아니고 네. 가니까 나와 계셨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도 겁이 날 텐데 아니. 이 김건희가 계엄하면 맨 처음 잡아갈 게 정대택인데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왜 나오셨어? 저도 계엄하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거 알면서 네. 저는 저 즉시 쌍문동에서 쌍문동에 택시를 택시 타고 타고. 39,500원 이제 이렇게 마포대교에서 오는 길도 있지만 네. 내가 일부러 기사한테 서강대교를 건너자고 그랬어요. 서강대를 건넜는데 차가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라고. 차단은 안 됐어. 차단 안 됐고. 네, 네, 그래갖고 네, 이쪽에서 내렸더니 내려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그때 그 지휘부 안따라 높은 거 그 네. 차가 들어오고 정문 쪽에서 막 저 차 막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할 때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꼬박 세웠어요. 예. 꼬박 나는 세웠어. 그때 그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네. 받으니까 네. 계엄 선포했다 빨리 피신해라 아, 피신해라. 이런 전화가 네, 오는 네, 거야.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김 부장, 네. 강 부장, 네. 강 이사 또 김하영 기자 다 네. 우리 집에서 안 모였어. 우리 집은 노출됐을까. 네, 비밀 네, 아지트로 네. 가라 네, 네. 해가지고 가서 안가로. 안가로 가서 우리 회의를 하고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네.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좀 하고 네, 네. 그러고 이제 방송 장비 차려갖고 여기서 네. 걸어서 바로. 네. 가서 정대택 기장이랑 만나고 다 그렇게 할 때 또 네. 이명수 기자는 네. 어디 있었냐면 네. 경찰청 아, 그 경찰청. 압수수색이 네. 안 끝나가지고 그날 핸드폰 압수수색한 거? 포렌식으로 네, 네, 갔는데 네, 네. 화장실 간다고 계엄령 선포했다 해서 와가지고 아. 막 벽에서 이거 찍는데 네. 막 그 군인들 올라가니까 아저씨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막 잡아 당기고 막 그러고 있었고 네, 네, 네. 또 우리 김성호 대표 우리 여기 방송국 네. 만들어준 네, 네, 네. 중소기업으로 네, 네. 그분도 그날 보니까 강 기사랑 그 버스에서 계엄군 내렸잖아 경찰 버스에서 네. 들어가 해서 네. 막 밀어가지고 다들. 집어넣고 내가 나 유튜브 짧게 3번 찍었는데 김성호 대표하고 그거 좀 보내줘요. 외신 기자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그거 좀 보여줘. 네. 그게 역사 기록이라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죠. 카톡으로 네. 보내. 역사적인 그렇게 네. 우리 거기서 메가폰 들고 막 그래서- 윤석열 처단하라. 근데 내가 제일 나는 그날 이제 계엄 되고 누가 마이크로 발언 좀 하라고 앰프 가져와서 아, 내가 네, 한 게 네. 윤석열 체포 고를 거기서 계속 뭐 윤석열 탄핵 이런 거만 해서 이제 네, 이건 네, 네. 내란 그렇죠, 혐의가 내란이니까. 농후하다 네, 네. 내란이다 네. 체포해라 해서 그렇죠. 앞으로 체포 고로 해라 해서 네. 그 고를 체포로 바꿨어요. 네, 나는.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그 다음에 난더안 먹으면 나가 처단하라 했지. 네, 그래서 체포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네. 이제 헌재에서 이게 이제 날짜가 안 날짜 계속 잡혀가지고 안 잡혀서, 네. 날짜 근데 이제 탄핵되고 헌재에서 날짜가 안 잡히고 네. 이제 비상행동 만들어지고 네. 촛불행동은 따로 가서 따로 했잖아요. 하고, 네, 네, 네. 이제 광화문에 있는데 내가 천막 치고 네. 3일 그렇죠. 뒤니까 전화가 왔어 모처에서 네. 이미 윤석열 탄핵이 확정됐으니까 아. 고생하지 말고 들어가라. 네. 3월 9일 날인가 들었어요. 그 뒤로 한 20며칠 그런데 그렇죠, 네, 네. 확실하다. 네. 응? 하는데 그걸 내가 발설을 전혀 못했지. 네. 네. 그거 우리가 좀이라도 긴장을 풀면 안 그렇죠, 되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네. 긴장을 풀고 내가 계속 지표에 200만 네, 나와야 네, 된다는 네. 건 맞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헌재를 많이 모이고 압박하는 있으니까. 수순이고 네, 네, 네. 우리도 압박하는 수순이라 숫자에서도 밀리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갖고 막 우리 100만 나오는 길이
파면시키는 길이다. 네. 계속 안진걸 소장이랑 유튜브 보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 회장님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기 그 농성장에서 나눔 농성을 딱 철야 27일 했잖아. 그렇죠. 예. 어떻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하는데 나는 설령 이제 모든 게 상식 아닙니까? 예. 법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냥 기본 이제 꼭 중요한 부분을 상식을 묶어 놓은 건데 나는 어디에 내가 이렇게 당했지만은 설마 구속 취소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건 많이 큰일이다. 염려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 회장님은 엄청 염려하더라고. 네, 이거 큰일이다. 근데 지금 그 4월 4일 날 11시 22분에 그 문영배 판사가 참 긴장한 마지막에 떨리는 목소리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했지만 네, 네. 우리가 오늘 김희수 그 소추위원 측 헌법재판관 출신 그 네, 변호인 얘기 들어보면은 그 얘기하고 그 이철호하고 윤석열이하고 나눈 얘기 들어보면 네. 5대 3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5대 3으로 갈 뻔했어요. 갈 뻔했어요. 근데 그 우리 서울의 소리나 모든 분이 초구했지만 제가 3월 20일 날 헌재에다 보낸 탄원서는 정말 그것도 많은 영향을 백은종 대표하고 정대택 이름으로 헌재에다 보낸 탄원서 있어요. 그게. 네, 요거 그게. 예. 요것까지 보내서. 네. 근데 정 회장님은 윤석열 석방된 후에 네. 못 믿겠다. 맞아요. 그런데 나는 정보를 들어서 저 반은 안심하고 있었거든. 저기 신령님이 보낸 정보나 똑같은데 누구라고 얘기 못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요, 이게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도와주셨지만 우편료가 16만 원 들어갑니다. 네.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한 100만 원 돈 들어요. 그렇죠. 내님은 근데 그 등기로 보냈어요. 네, 네.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들어가 있어요. 김건희가 들어가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수치 거절을 했어요. 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 여기 화면 한번 띄워줘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서로 우체국입니다. 정대택 고객님 우체국입니다. 고객님이 대통령 윤석열님께 보내준 우체국 등기는 수치 거절되어 반동합니다. 반동하면 또 돈 줘야 돼. 1,500원 이거 얼마 줘야 돼. 야 여기 또 봐봐요. 고객님이 김건희 나는 김건희 그냥 보냈거든. 김건희한테 보낸 것도 수치 거절했대요. 야 명신아, 윤석열, 김건희 야 이년아, 내 편지를 안 받아. 이 국가 법률에서 등기 편지를 보내면 받아야지. 너 왜 1704호에서는 정대택으로 보낸 편지 받았냐? 그리고 왜 벌벌 떨었어? 김건희가 벌벌 떨으니까 오빠 어떡하지?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매개 살린다고? 또 그러니까 내가 조직은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고? 이렇게 변호사님. 네.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충정맹세로 결혼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다 써서 보내요. 네. 들은 전화를 윤석열한테 편지 보낼 때 다 너 언제 어느 시에 이런 얘기 했다는데 네. 답변해라 막 보내죠. 그러면은 네. 이번에 윤석열 파면된 건 정대택 회장님의 탄원서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읽어보시고 네. 그게 맞다고 그러면 네네네. 지금 읽는 게 아니고 네네네. 가져가 읽어보고 맞다 그러면 네네네. 혁신이랑 네. 그래서 정 회장님한테 무슨 네. 훈장을 그래야지. 아니 우편료만 16만 원 그러니까요. 들었다잖아요. 아니 그때 보내셨다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어우 정말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정말 정리 잘하셨었어요. 근데 나는요. 예. 사실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먼저 말씀 중에 말씀하세요. 제가 이게 이제 각 3부 요인 소추위원 헌법재판관 네. 8명한테 9명 마열 의견도 보냈었어. 네. 40명은 후에 반동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또 보낼까 해. 지금 임명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저기 감사원으로 간 것은 저 화면 있죠 여기 감사원. 체제한테 감사 제보가 국민 제한 감사 2국 입구안에 배정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탄원서 보낸 내용에 지금 윤석열 독직 뇌물죄,
고소했던 것도 지금 사건 번호도 내가 써서 보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저 국민감사 막 300명씩 제안을 받아서 너도 안 하는데 딱 한 방에 그냥 감사과를 하여튼 배정했는데요. 뭐정 회장님은 22년째 네. 아우, 윤석열 대단하십니다. 일가와 생사를 넘나드는 법정 투쟁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 네. 법 지식이 많이 늘고 나는 전과가 한 60번 되면서 한 1000여 번 받은 재판 과정에서 법 지식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는요 네. 그 정 회장님 그 이제 선고 날짜가 잡혔잖아. 그때 나는 됐다 했어. 네. 내가 제일 염려했던 건 정영식이라는 인간을 나는 믿었어요. 네. 정영식은 파면 아니면 선고를 안 잡고 그냥 안 잡고. 물러갈 거다. 네, 네, 네. 근데 선고가 안 잡히면 아까 이 얘기했듯이 5대3 뭐 이게 파면이 안 되면 정영식은 네. 절대 선고를 잡지 않고 그냥 퇴임하고 문영배. 문영배, 네, 문영배 재판관. 네, 문영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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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을 내가 이제 많이 찾아봤잖아요. 네, 네, 네. 저거 문영배 네, 소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헌법 네. 위반의 확실한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이 안 되면은 네. 선고일을 안 잡을 거다. 선고일 딱 잡히니까 네. 이제 끝났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사실은 서울의 소리는 항상 최전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맞습니다. 국민의힘 앞에서 온갖 요런 걸 당하면서 오늘 요런 걸 당하면서도 오늘 어떤 영감이 요러고 가고 어떤 네. 저거 아주머니도 나한테 요러고 가고 그러니까 젊은 일베들 네, 일베에서 맞습니다. 배워오거든 진짜, 그게. 네. 그러면서도 그날 이제 선고 잡힌 날 네. 우리는 이제 삭발했잖아. 내가 그 네, 내가 맞습니다. 낳은 네, 삭발은 네, 별거 네. 아닌데 네, 네. 핑크우비라는 네. 그 노란 머리 네, 만두 맞습니다. 집어넣은 네, 네, 분이랑 네, 네, 네. 또 저기 네, 충청도에서는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청주 또, 네, 네. 세 사람이 그 맞습니다. 바로 네. 차벽 앞에 하고 네, 거기 네. 이제 집회신고 같은 네, 게 있잖아. 네, 네. 거기다 자리를 잡고 네, 안국 빌딩 이제 앞에, 네. 파면 전부터 거기서 밤도 새우고 네. 있었잖아. 맞습니다. 그 파면 날은 이제 그 앞에 딱 앉아서 태극기 하나 네. 들고 만일 파면이 안 되면 이 벽을 넘어서 이 하얀 두루마기가 핏물이 되도록 내가 싸워야 되겠다. 진짜 네, 각오하고 네, 네. 그 앞에 지키고 있었잖아. 네. 둘이. 네. 근데 정 회장님은 이 옷이 핏물이 되도록 싸워야 되겠다는 각오했어요. 나는 하고 있었어. 난 내가 태극기도 들고 네, 네, 맞습니다. 강목도 하나 준비해놨어 옆에다. 저는 그러니까 총으로 칼로 싸운 사람 있고 필로 총보다 필이 더 무섭다고 나 이걸 보내놓고 너들 이걸 쓸 적에는 절대 기각할 수 없다. 기각할 수 없다. 네. 근데 정 회장님이 걱정을 많이 했잖아. 나까지 걱정스럽게 했어. 정 그러니까 회장님이. 나는 딴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떻게 빠삐용도 아니고 탈옥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판사 검사가 네. 다른 사람 시키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나 네. 저지랄 도 하는데 참 한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편지도 보내고 또 지금 여기서 이제 저기 뭐예요. 하여튼 야 김명신, 윤석열, 야 이 더러운 놈들아, 이 편지를 안 받는 놈이 어디가 있냐. 근데 오늘 치윤순 다시 한번 특종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 회장님이 치윤순과 통화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네, 네, 들었는데 네, 네. 치윤순이 우리 건희 네. 명신이 진역 5년 살면 되겠냐 하니까 그 사람은 5년 가지고 안 된다. 10년은 10년은 살아야 살아야 된다. 된다. 네. 그래서 지훈선도 자기 딸이 감옥 갈 건 알고 있다. 이걸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서해가 지금과 어떠냐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계속 안 떼나가 서요 요즘. 전에 제가 변호사님 네. 제가 그동안에 서울의 소리나 어디 가서 한 얘기는 네. 내가 누구한테 뭐 경험하지 않은 얘기 아니고 네. 누구한테 전해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지은순 친정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동생 가족한테 들은 얘기니까 지인들에게 이거 자신이 들은 결정 있는 얘기를, 얘기 아니에요. 네, 지인으로부터 지금 들은 설왕설래지만 윤석열 초 김건희는
구명은 김명신이다. 네. 김명신의 예명은 줄리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김명신, 최은순하고 사촌, 네. 친정 사촌. 김명신의 이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정 관계고 같은 또래. 남자로 치면 같이 술도 마시러 다니고 네, 네. 같이 오일빌더로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네. 군대 동기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들은 것인데. 네. 그리고 현아에 김명신이가 1999년 3월 달에 그 엠버서 노보텔에서 결혼식 할 때 피아노 반주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뭐 재판장에 네. 그분들 또 증인으로 이제 앞으로 정 의장님한테도 좋은 제보가 많이 들을 거예요.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는 혹시 네. 복귀할까 네, 봐서 그러죠. 겁내는 네, 사람이 맞습니다. 많았어요. 네. 서울의 소리도 그게 겁나가지고 네, 네. 참 10,000원이라도 보내기 네. 두려워하는 분도 그런 이 얘기하는 분도 많았는데 네.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비단 옷을 이걸 지난 설 때 장인수 기자가 한 벌 해준 거거든. 네, 아, 네, 멋있죠. 네. 이걸 입고 오늘 국민의힘 앞에도 가고 네, 네, 방송도 나오는데 윤석열 파면이 안 되더라면 이 옷을 못 입어보고 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아까워서 때때 옷을 입고 네. 이렇게 방송하는 네. 것들이 우리 민주 시민들이 네. 민주 시민들이 열심히 네. 집이 나오셔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맞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도 응원해주시고 십시일반 다다익선 후원해 주셔서 후원해주시고 근데 서울의 소리가 이제 오늘 버스가 다 거의 완성됐어요. 3,600만 원 주고 이건 어디 나온 돈이냐면 펄스레이디가 네, 네, 우리가 네. 한 2억 5천 정도 투자했는데 네. 원금 회수가 돼서 오. 이제 모자란 부분도 지난달에는 네, 네, 우리 네. 1억 9천 들어가고 네. 그랬더라고. 라면하고 원목 산게 한 4, 5천 되나 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나눠서 그래가지고 하셨으니까. 이제 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버스를 3,600만 원 주고 중고를 샀어. 네, 네, 네. 강원도 영월에 네. 군청의 씨름 선수단이 쓰던 버스라 깨끗해. 네. 얼마 안 네. 탔어. 네, 네. 16인승인데 일종 면허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어. 네,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태양열을 깔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또 버스 위에 가서 찍을 수 있게 이것도 한쪽에 사다리에서 올라가게 만들고 이제 우리는 여기 방송 안 해. 그냥 버스 몰고 가서 이동 방송으로. 네. 이동 방송. 이제 대선 때는 그거 몰고 와서 네. 누구라도 맞습니다. 네, 네. 쓸 수 있게 시민사회단체 누구라도 빌려 여기 스튜디오 방송 안 넣는 게 아니라 여긴 여기도 여기대로 하지. 하는 근데 거야. 이제 장인수 기자랑 이명수 기자도 그거 몰고 가서 그렇죠. 직접 네. 생방송도 할 수 있고. 이제 또 그래서 지역에 서울의 계신 소리 분들도 네. 이동 버스 방송차. 네. 이동 방송차. 이동 좋습니다. 방송 차량이 네. 지금 오늘 지금 해서 한 15일경에 나오나 봐. 네, 네, 최초 네. 대선 때 유용으로 네, 쓸 수 네.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서울의 소리는 후원으로만 운영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그 결국 그 펄스레이디 만든 돈은 아크로빗이 다 집회 때 그때 후원들을 많이 해준 돈이 그게 지금 그것도 펄스레이디 안 만들었으면 다 없어졌을 텐데 그거 그렇죠. 재투자해서. 그래서 재투자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오늘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도 드리고 또 이런 좋은 옷도 입어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날까지 이 서울의 소리가 망하면 할 수 없지만 망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회장님은 이런 얘기 있죠.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서울의 소리가 망할 일은 없다. 그렇지. 망할 일은 없다죠. 네, 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이제 오늘도 국민의힘 앞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았어. 바로 옆에는 오세훈 캠프. 바로 그렇죠. 앞에는 맞습니다. 네. 한동훈 캠프. 바로 옆에는 홍발전 캠프. 완전 완벽했구만. 옆에는 이철우 캠프. 네, 네. 해가지고 경상도에서 네. 이제 올라올 거 아니야. 어저께는 이철우 내가 사무실도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 그 보셨어요? 경상북도 사람이 네. 거기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 이렇게 해서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네, 거기 네. 홍준표도 거기 네, 다 네. 직원이 올 게 아니야. 오세훈은 서울시청 네. 직원이 올 거고 네, 네. 이철우도 그렇고 한동훈은 오늘 국회에 엄청나게 왔대 사람이. 네, 오늘 많이 왔다 갔다 의원들도 그러니까 많이 내일부터는 국회의원들도 거기가 많이 바글바글해요. 우리는 오늘도 수천 명이 지나갔어. 네. 거기 집회는 규모는 적지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다시 워낙 말씀드린 많으시니까. 집회는요, 어떤 동원 집회, 네. 내부 결석 집회가 있고 맞습니다. 네. 새 과시 집회가 있는데 서울의 소리는 다 홍보 집회야. 네. 왜 사람 많이 안 모아놓거냐? 서울의 소리는 그런 집회가 그렇죠. 아니에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네, 네. 홍보를 하고 알리는 집회이기 때문에 네. 사람만 많이 지나가면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회 오는데 10,000명이 지나가면요. 10,000명 모아놓고 온 집회나 똑같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서울의 소리 다니시면서 보시니까요. 네. 홍보 집회는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할 네, 거다. 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요지가 됐는데, 네. 거기 이제 서로 탐낼 것 같아요. 우리가 집회 신고를 이달 말까지 하고 또 다음 또 달에 연장해야죠. 1순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장해서 계속 그래서 해야죠. 네. 쫓겨나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그 비싼 땅에. 1순위이기 예. 때문에. 네, 네.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6시면 끝났는데 이제 끝날 네, 때 다 되네. 우리 정 회장님. 네. 22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제 뭐 취재, 개인적인 취재. 그 서울의 소리를 만나가지고 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나쁜 일 있었겠지만 없어요. 거의 5년 3개월 만에 또 서울의 소리라도 같이 이렇게 목소리 내서 요만한 성과 올렸잖아요. 그렇죠. 또 뭐 선거 때는 우리가 일정 부분 뭔가 하기도 했잖아요. 그 윤석열 파면 이후에 그 어떤 심정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지금 이번 선거도요, 우리 서울의 소리 역할이 크다. 지금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이가 뭐 탈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섭정 대원군이나 이제 상황 이제 노릇을 하려고 지금 뭐 신당을 만드니 지금 그 지휘부는 잡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네. 그러면 플러스 알파 이제 경선을 해서 당선이 된 후보, 최종 후보의 지지도에다가 플러스 윤석열 지지도를 합쳐가지고 당선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여기서 더 가차없이 윤석열을 깎아내려야 된다. 네. 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저는 이미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이 죽은 게 아니고 네. 내라는 진행령이고 네. 김건희가 대통령 대행을 조종하는 이런 상황에 선 거라 네. 우리는 김건희가 만약에 뭐 대선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건희가 부각되도록 민주당에서 해주면 네. 김건희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맞습니다. 그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의 표는요 전광훈과 연결돼 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을 하게 되면 전광훈 세력이 이길 네, 수도 네. 있어. 당원만 가지고. 당원만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경선률이 나왔는데 1차 4명 뽑을 때까지는 100% 네, 국민 투표, 네, 국민 여론조사. 여론조사로, 네. 그다음에 이제 4명이 갈라지면 다음에는 두명 그 뽑을 때, 50대 네. 50으로 네. 해서 과반이 안 나오면은 네. 2차 결선 1, 2가 하고 과반이 나오면 네. 드는데 지금 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네. 또 뭐 나경- 이철우, 나경원도 나온다고 저 하더라고요. 나경원, 네, 네. 뭐 열 몇 명이나 유정보, 된다는데 뭐. 저희가 네. 나는 제일 좀 어려운 상대가 나는 오세훈으로 보거든요. 오세훈이. 그래서 오세훈은 약간 윤석열하고도 거리를 두었어요. 적극적으로 뭐 집회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김문수가 되면 밥이지 뭐. 내가 김문수 대가리 되고 너를 총살한다도 있고 그놈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2053 사태 아니요, 주모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문재인 총살한다 해서 내가 길거리 만나갖고 바로 여기다 대고 내가 네.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할 일은 윤석열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네.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 또 김진우 윤석열 일가를 딱 집어 말하면 좀 저속한 표현이면 거린이 이렇게 깡통 놓고 앉아서 네. 여기다 돈을 모아놨잖아요. 네, 네, 그 네. 거린이 이렇게 쳐다보면 김건희나 최은순은 이걸 훔쳐가지고
뭐 저 짠한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이 욕심 나서 훔쳐갈 정도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속 취재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대선 때 이제 네, 할 네, 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김건희와 윤석열 또 그 일가들의 대통령이 된 뒤에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이런 실체들을 네, 네. 알리고 또 이런 거지 않아요. 그래야 윤석열 지지했다는 사람들이 저게 인간이냐 그러고 기권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요런 걸 하려고 준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서울의 소리는 사실은 이번 대선까지는 정말 큰 역할을 좀 해볼까 하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 여기까지만 더 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옳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동면은 네. 대선 그 법조인들은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이번 대선요? 법조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지금 민주당 뭐 후보는 거의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뭐 좀 정해졌을 것 같고 국힘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를 내면 안 되는 당이잖아요. 참 그 저기 대란 주기도 석방시키는 당인데 뭐 그런 거. 그런데 상식선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비상식을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하세요. 안 되는 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대여섯 명이 지금 서로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일 큰 변수는 명태균이 아닐까. 명태균 어제 보석으로 석방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고 하다 보면 좀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들이 조금 투표를 좀 많이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들 보기에도 좀 찍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정말 남은 한 50 며칠을 정말 좀 겸손하게 국민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좀 선거를 임하면은 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 없지 저는 않을까. 네. 변호사님하고 다른 게요. 네. 명태균 카드가 나는 저쪽에서 분명히 대선 기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눌러버릴 거다. 그럴 수도 명태균이 보석되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은 믿으면 안 된다. 네. 지금 현재 검찰 측이나 이 사람들도 결사적으로 지금 그렇죠. 자기들이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 계엄 내란에 연루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란 말이에요. 명태균을 어떤 방법으로든 입을 막을 거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명태균이가 대선 때 어떤 폭로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나는 없다. 매우 낮다고 보고 그건 반인 반수 짐승의 초고로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렇죠. 내가 그동안 경험한 초고로는 네. 쟤네들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가리지 않고 명태균을 해줄 때 걔들이 입을 그 명태균에 들어오면 끝까지 보석을 안 해주고 거기 가둬놓고 어떤 정보 제안을 하려 할 텐데 풀어주면서 날개를 달아주진 않았을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명태균이 나와서 막 떠들거다 하는데 나는 역으로 반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죠. 그 두 번째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41.5%인가 네, 맞습니다. 41.5%. 그렇잖아요. 홍준표 아니 도대체 탄핵을 해서 그 당시 박근혜 지지율이 10몇 분에 안 나왔는데 안철수가 나와서 전라도표를 무지하게 가져가서 내가 지난 대선 때 전라도 사람들한테 안철수 찍은 사람 엄청 욕 많이 했어요. 지금 손가락 자르라고 해도 그 사람 나한테 욕 못해. 저라는 인성을 가진 안철수를 그때 막 엄청 찍어서 박지원 등등 내가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안철수 표를 한 30% 가져갔잖아요. 전라도에서. 문재인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때. 그 41%뿐이 못 가져가가지고, 그때 월등히 60% 얻어야 맞는 건데, 대한민국 대선을 보면요. 노무현, 김대중, 이휘창, 29만인가 39만 표 차이잖아요. 근데 이인재가 490만 표 가져가도 그렇게. 맞습니다. 이인재가 주저앉았으면 몇백만 차를 쳤어요. 다음 노무현 또 이차 몇만 표. 60만. 아슬아슬. 문재인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 탄핵시키고. 그런데도 그래서 41% 우리가 여기 자신 가지면 안 된다. 나는 민주당 권리당원한테 오랜 전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막 공격하고 욕하고 할 때는 싸울 때. 네. 하지만 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재명의 악마가 사람을 한 명이라도 설득해라. 네. 200만 권리 당원이 한 명씩만 설득해도 200만 표잖아. 저쪽 표 가져오니까 400만 표 되는 거에 저쪽 표를 가져오면. 네. 그래서 나는 싸우려 하지 말고 대선 때는 싸우면 앞장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주변에 막 뭐 윤석열 하는 사람들 정보를 좀 많이 알아가지고 네, 설득을 네. 하고 아니면 매수도 하고 돈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매수라도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 때는 중도표나 반대표를 가져야 이긴다. 우리끼리 막 상대방 공격에서는 표가 늘어나지 않는다. 예. 상대표를 한 표 가지면 2표다. 이렇게 좀 생각들 해주십사 하는데 제가 뭐 정답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네, 네. 이번에도 정답이 이번에도 많은 표차 안 날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해서 그 당시는 좀 뭐 공정, 상식 네.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 상황의 대한민국은 일배도 늘어나고 해서 비상식이 네. 상식이라고 우기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원칙, 상식이 없는 내란 수기도 풀어주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한 표라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같이 과격한 사람이 뭐 이런 말 하면 당신은 왜 그럼 막 욕하고 그래 그러겠지만 나는 원래 그걸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고 네, 네. 또 그걸 해야 또 좀 우리 국민의힘 옆에 가서 이제 앞으로 홍준표도 만나고 오세훈도 만날 텐데 어저께는 이철우 사무실 갔더니 어떤 여자가 내 옆에서 이철우 후보에 대해서 좀 좋은 점 좀 말씀해 주셨다. 이철우 후보는 이승만 정신을 존중한다고. 뭐? 이런 국민한테 쫓겨난 그 놈을 존중해 하고 내가 네, 큰 소리도 네, 빡쳤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약간 대리만족도 하고 네. 이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 그만둬야 되는데 오늘 댓글 읽어주는 시간. 댓글 읽어주는 댓글, 시간. 진실님 몽둥이 됩시다. 모카님 최은순과 재판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건 아니신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최은순과 하고 재판 있고요. 하고 있어요. 민주당사 앞에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위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요, 이 2달만 기다리세요. 아니 저기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 그 예. 장관이랑 다 물러날 놈들인데 그렇죠. 이제 표를 가져오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네, 네. 뭐 다시 탄핵도 시작. 중요하고 서울의 소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있던데 물어보는 거. 누가 물어본 거 있었는데 안혜욱 회장 줄리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쌤이. 줄리 증거는 안혜욱 회장의 줄리 증거는 사실은 안혜욱 회장은 가지고 있지가 못해요.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그 증거들을 정대택 회장이 다 가지고 있어. 네. 그래서 정대택 회장 재판과 안혜욱 회장의 재판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니까 네. 정대택 네, 회장이 네. 무죄 받으면 안혜욱 회장도 무죄인데 그렇지, 네. 안혜욱 회장은 또 다른 혐의 어떤 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줄리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나도 오늘 재판 받고 왔거든요. 지지난 2년, 작년, 재작년에 현충원 갔다가 내가 매를 맞았거든, 탈북자한테. 그랬더니 매 맞은 나는 벌금 200만 원. 때린 놈은 100만 원 약 10기소를 내서 오늘 내가 재판정에 가서 아니 세상에 말이야 원인 제공자 노인네를 가서 그렇죠. 조롱하고 네. 욕하고 네, 놀리고 또 방송 중에 욕하고 그래서 내가 저리 가라고 밀었는데 밀은 이게 걸 가지고 폭행이라고 폭행으로, 아이고. 전부 저기 부인하고 새로 그 1년 그 112로 신고를 또 우리가 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경찰 와서 증거도 주고 했는데 그 증거들까지 다 제출하고 네. 112에 온 경찰 3명
그다음에 동작서에서 왜 1년 동안 수사를 안고 조사를 네, 안 네. 했는지 그 조사관. 네, 그다음에 네. 검사가 왜 나는 200만 원 오고 저긴 100만 원 그러게요. 했는지 네. 약식기 소원 검사 증인 신청 다 오고 새로 재판하자 전부 네, 네, 부동의 네. 한다. 네네네. 나는 정당 방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말이야 노인 피도로 패고 쌍방이라고 일부러 뒤로 넘어지고 그렇지. 폭행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재판을 맞습니다. 이따위로 하니까 내가 판사 앞에서 오늘 열을 팍 내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댓글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짜니 타자님, 네잎크로버님, 윤석열 내일 오후 5시 퇴거 예정. 아, 예. 네, 속보 나왔더라고요. 네. 나왔어요, 속보? 네, 속보로 네, 5시. 저는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네. 윤석열 최은순의 지인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아크로비스타 306호 뭐 파이프 배관을 갈고 수리하는 중이다. 금요일 날 이사 갈 거라 지난 주말쯤 들었어요. 며칠 전에 서울에는 단독 네. 썼는데 네. 그 이명수 기자가 네. 단독 취재해서 나왔어요. 이명수 금요일 날, 기자는 네. 그 청소하는 거 봤대요. 정으로 네. 가서 네. 아크로비스타 온다고 윤재식 보고 쓰라 해서 단독으로 네. 아크로비스타로 간다고 네, 썼는데 서울에 네, 단독 그러버님 썼어요. 감사하고요. 네. 초코님 고맙고요. 건이 깜빵으로 갑니다. 네. 건이 5년 살 거냐 10년 살 거냐 고민 중이랍니다 지금. 투배 2361 다음 정권은 65세 이상 선거권 박탈.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잊어버리세요. 네. 그건 잊어버리세요. 놀부님 윤석열과 줄진 손잡고 떳떳하게 가막조 들어가라. 아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놀부님이 글을 많이 쓰셨네요. 투베이님 황금꽃님 투베이님 홍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주시고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네. 우리 정대택 회장님이 안 죽고 살려고 네. 이 탄원서도 생명줄이야. 저 이거 파면 안 되면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걸 밤잠을 안 자고 네, 네. 저서 자그마치 돈을 16만 원 들여서 이렇게 다 보내고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편료만 16만 원입니다. 그 정성 이제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여러분들의 그 지성 정성스러운 노력에 감동해서 윤석열 파면 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그렇게 다 할 거라고 믿고 지금 오다 보니까 네. 벚꽃이 어우러졌어요. 네. 꽃잎 하나 안 떨어지고 전부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들 잠시 이번 연휴가 아니지 오늘 내일은 시간 되시면 벚꽃 있는 데 가서 좀 그동안 고생한 마음과 정신을 달래고 그렇게 다시 총선 전국에 우리가 발맞춰 나가자. 이렇게 대표님 우리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방송 저기 윤석열 응징 방송하고 지난 12월 3일 날 지상겸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들 걱정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백은종 대표하고 저하고 목련이 지기 전에 분명히 윤석열을 잡아든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근데 거꾸로 나온 것이지 일단 약속 지켰습니다. 목련 안 줬어 아직. 안 줬어요. 올해는 네. 목련하고 벚꽃이 같이 펴. 같이 폈어요. 희한해. 네. 목련이 네, 먼저 네. 피고 맞습니다. 네, 벚꽃이 뒤에 피는데 목련 떨어질 때 피는데 아직 지금 목련, 목련 네, 네. 벚꽃이 함께 활짝 펴 있어요. 지금 아파트 네, 단지 네. 어디 보면은 아무튼 네. 법원에도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이 감회 어린 응징의 부활 269일 자그마치 5년 3개월을 해서 일정 부분의 성과도 냈다고 다들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 정 회장님도 마음이 가보시라 보고 이제 정 회장님은 최은순한테 돈만 받으면 돼. 돈은 다음이요. 내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명예 회복해야 돈을 받지. 명예를 회복하면 됩니다. 네, 명예. 돈을 받으면 명예가 회복되니까. 연부를 열심하면 제빵이 있는 나는 거예요. 돈이 더 좋은데 명예보다.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명예를.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첫 방송할 때 저를 가엾이 여기고 막 후원 계좌 열어라 막 하라고 했지만 전 단호히 내가 가난을
즐기겠다. 여기까지 왔죠. 오도면은 네. 정 회장님 이번 동부법원에서 진행되는 모해 위증으로 네, 네, 고발한 네, 게 네. 정 회장님한테는 전화위복이 돼서 네, 이 재판에서만 이기면 치원순이 걸었던 모해 위증 죄가 전부 무죄가 되고 네, 그동안 재심을 3년 통해서, 동안 네, 네. 감옥살이한 돈도 하루 얼마씩 계산해서 받고 등등 네, 네, 네. 그것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버는 돈 가져야지. 제가 버는 돈. 네, 제가 버는 버는 돈. 네. 치원순 재산 압류 좀 가압류 좀 했으면 좋겠어. 네. 못 빼돌리게. 재심 뭐 잘 청구하면서 하면 마무리하도록 돼. 하겠습니다. 재심 청구하면서 하면 가능한데 목돈이 들어가요. 돈이 크니까 네. 현금 공탁을 하고 하면 없지 않아요. 근데 현금 공탁. 나는 그렇죠. 요 306호 댓글이 나와서 생각나는데 그 306호가 네. 진짜 명당 자리라고 믿나 봐요. 그 자리를 웬만하면 안 갈 텐데 지금 봐봐요.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도 있지 대통령도 있지 이번에 대통령 파면되고 이제 감옥 갈 상황에서 그 자리 가면 이런 애군을 면할 수 있다는 그렇죠. 네, 네. 그 306호 가서 꽃갱이 들고 가 파버려야 될 모양이야. 그거 그렇게 그 자리가 좋은 네, 자리인지 네, 네. 그 양재택 거고 살 때부터 지금 윤석열까지 양재택이 특혜 분양 받은 게 그러면서 다 비동 306호인데 예. 전모 씨 이름으로 받았는데 전상흠. 그걸 최은순이가 뺏어다가 이제 윤석열이 살고 지금 또 들어가고 나는 이게요 이 자리가 김건희 정계에서 일로 가야 산다는 정계가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 난 안 들어간다고 봐요. 뭔가 또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좁은 데를 왜 들어가요 여기? 그럼 어디로 가요? 다른 차조 하나 빌려갖고 가면 되지 참. 아니 개인주택 하나 지금 제 전세 정보에 의하면은 정확한 몰라도 야 왜 걔가 돈은 지금 금융 실명제라서 누가 준다고 덥덥 못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다음에 얘가 뭐 지금 그 재산 공개할 때 현금 60억이니 어찌니 하죠. 누구 말은 게 뻥튀기다 이거예요. 뻥튀기. 뭐냐면은 그것도 이해가 가더라고. 얘가 권력을 잡으면 앞으로 돈이 얼마 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집을 지어놨다. 근데 아니. 그것이 허위 상고 증명 이런 걸로 만들었을 수 있다.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알았죠. 그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네. 그 우리 이제 응징방송은 정 회장님이 얻은 제보, 네.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뭐 김충식 등 제보 내용으로 특종으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우리도 좀 해보자고. 이명수 장인수만에 우리도 좀 뭐 못지않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것도 시발은 정대택에 다 간 겁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고 내일 또 국민의힘 앞에서 네, 네. 뵙고 우리도 이제 특종만 하면 일주일에 2번씩 하자고요 또. 예, 그러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서울의 소리가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작한 김건희 다큐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2025년 3월 5일부터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KT 지니 TV, SK BTV, LGU 플러스 TV, 스카이라이프, 홈초이스, 구글 유튜브, 웨이브, 왓챠, 피플릭스, 시네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실질적 VIP로 평가받는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공익적 관점에서 파헤치는 서울의 소리가 제작한 퍼스트레이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